주전전야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던드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는 국민주였습니다. 보면 근데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뭐 이렇게 뭐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그 엄청나게 재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실적 선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 2분기 실적 선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잇따라서 하향 조정돼 우려감이 커졌으나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그래서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71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점이 증가한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데 뭐 보면 그렇게 해서 착착착 되는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시장 전망치 1,719억 원에 부합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부분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9,307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톡 비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532억 원, 포털 비즈 매출이 18% 감소한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부분 매출이 8,917억 원으로 작년 같은 대비 50% 늘어난 57.1% 늘어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뭐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아니 보면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 그놈의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지 보면 연준도 좀 이제는 좀 그만 우리를 속상하게 해야지 보면 그래서 지금 연준 고위 인사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 4% 이상 유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 보면 연준 총재는 연방기금 금리는 내년 초까지 한 4%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올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떻게 지금 뭐 엔화 매파 연준의 추락 144엔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SC은행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33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엔화 가치가 23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자 보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뭐 긴축 뭐 9월에 정점 가능성 뭐 정점 가능성이면 뭐 오늘 9월이죠 형들. 아니 9월의 첫날부터 진짜 어떻게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냐 보면 근데 뭐 괜찮아 또 뭐 좋아지는 순간 오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또 좋은 순간도 또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아유 뭐 카카오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범수형이 보면 옛날에 PC방으로도 그 대박 냈죠. 뭐. 천재들은 뭔가 달라 보면 이게 두뇌 그러니까 두뇌가 다른 겁니다. 두뇌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야 돼 보면 우리는 투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요 부분 뭘까요? 자 템플턴 형이 얘기했던 요점 약세장은 언제나 일시적이었다. 근데 템플턴 형은 미국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보면. 근데 다른 나라 뭐 후진국 뭐 신흥국 보면 막 주구장창 막 1년 넘게 하락한 태반이고 이번 약세장이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하락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1개월 내지 12개월 후 주가는 상승 전향함.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이 정도 하락했으면 뭐 보면
지금 뭐 1년 넘게 하락하고 있죠. 근데 사이클상 이 정도 하락했으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어떤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많지 않나.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이야 보면 이제 바닥이고 다시금 또 좋아지는 순간들은 또 큰 어떤 좋다 보면 그러면서 형들아 요 부분을 우리가 정말 어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 삶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 남았다. 이 부분은 빅터 플랭클린 형 정말 어떤 정신과 의사인데 그 아우슈비츠에 그 끌려가고 굉장히 어떤 근데 살아남았죠.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꾼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삶의 의미 그런 것을 잘 갖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돈을 번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돈돈거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자 투자자는 더 열심히 생각하고 초과 근무를 한다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가? 그렇죠. 우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근데 이 뭐 틀에 박힌 어떤 공부가 그리울 때가 있죠. 근데 투자는 그런 공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하죠. 책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잡지를 통해서 뭔가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고 하나의 통찰을 딱 만들면서 정말 투자 아이디어 딱 얻으면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엄격한 접근법을 훈련하고 그렇죠. 뭔가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한 어떤 엄격함도 항상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좀 안전하게 안전마저에 갖춘 그런 기업의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겠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올 것이다.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자 보면 정리하면요. 보면 뭐 1년 이내에 주가는 올라간다. 웬만하면 1년 거의 지났으니까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는 거 중요하죠. 저의 삶의 의미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거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투자자는 더 열심히 생각하고 이렇게 엄격한 자기 철학이 필요하다. 예. 우리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버텨야지. 결국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